성무고죄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아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사연들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는 집에 대학생 남자아이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여친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여친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친이 자기는 싫었는데 끌려 들어갔다고 해서 아들이 성범죄자 되는 줄 알고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느라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길가에 있던 CCTV에 그 여자아이가 웃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다행히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아들들 조심시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피해 여성들이 더 많겠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직장에서 유부녀가 유부남 상사한테 술을 얻어먹고 자기가 상사한테 술을 사주고 다음번에 술 살 차례라고 문자하고 잘 지내다가 자기가 보낸 문자는 빼고 받은 문자만 증거로 내밀고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유부남 상사만 멋댔죠. 그 남자 상사도 변호사 써서 해명하고 CCTV 찾아 무죄 입증하려고 했고 증거도 없는데 그 여자 말만 믿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유부녀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던 적이 있더라고요. 잘 지내는 척 하다가 갑자기 꼬투리 잡아서 엿먹이는 여자들도 있어서 놀랐어요. 남자들이 경계심 없이 처신 한번 잘못했다가 탈탈 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여자들 중에 일부는 약한 게 아니라 악할 수도 있다는 걸 남자들이 모릅니다. 저도 어릴 적 성추행 피해자라서 여자는 무조건 약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못된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여자만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아니고 남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참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낯선 사람이 아니고 사귀는 여자친구 그리고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친하게 지내는 뭐 동료나 직원이 이런 식으로 돌변한다 했을 때 일단은 뭐 남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 엄청나게 클 거고요. 내가 떳떳하다고 해도 그런 뭐 신고를 받았다 하는 순간 떨리면서 또 주변에 소문나면 웬만해서는 남자한테 안 좋은 시선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남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당하면서 뭐 평판이 완전히 떨어지고 퇴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뭐 아닌 분들도 있었어요. 여시 같은 여자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남자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자라고 덮어놓고 다 피해자는 아니라는 거죠. 남자도 안전이별 잘 해야 합니다. 사귈 때는 서로 즐겼는데 헤어지고 나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신고당해요. 그리고 불륜을 하다가 남편한테 걸리니 상간남을 성폭행으로 누명 씌웁니다.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런 사례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불륜을 한 건데 남편한테 들키니까 그 남자한테 당했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거나 이제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러한 사건들이 많아서 요즘은 여자가 곤경에 처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성추행인의 면에 엮이니까요. 신고라도 해주면 정말 좋은 남자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일부 이런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SNS에 보도가 되면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선의로 여자를 도와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공포심마저 생겼다는 거죠. 반박하는 어머님 의견도 있었어요. 팔짱 끼고 들어간 게 증거가 될 리가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호텔 아니죠. 사전 CCTV 영상으로 어떻게 장담해요. 사후 문자나 카톡, 영상이 있었으면 몰라도 팔짱 끼고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성폭행이라 CCTV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증거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카더라는 예전에 조선족 시터, 유괴 괴담처럼 아는 사람이 당한 일이라는데 왜 그리 허술한지. 이상한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과 호들갑이 웃겨요. 오히려 성폭행 당하고도 상황이 애매하거나 수사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신고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다 직장까지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내 아들이 범죄를 당할 걱정보다 저지를 걱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고도 마찬가지예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었고 비서와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하지만 벌 받은 것도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이상한 것과는 별개로
유부남이 여지를 주며 갖고 놀았으니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잖아요. 본인 아들, 남편 처신이나 걱정하세요. 단정하게 살면 그런 여자랑 얽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렇게 무고만 걱정하는 부모가 아들을 잘 키우겠어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 자기 몸을 막 굴리며 사는 남자 옆에 지 인생 막 굴리며 사는 여자 붙는 게 놀랄 일은 아니죠. 자,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내 아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부터 걱정을 해라. 남자가 단정하게 살면 그런 이상한 여자랑 얽힐 일이 없다. 이거는 요즘 세상에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가 뭐 겉으로 티가 나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고 내 생활권 안에서 만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수틀리면 갑자기 다른 모습이 나오는 그런 여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하게 살아도 그런 여자와 정말 운이 나쁘면 얽힐 수 있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미리 학습해 두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원글의 이야기가 진짜 남자애가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애가 진짜 폭행을 시도한 걸 수도 있죠. 전자라면 여자애가 악인인 건데 이거는 여자 조심해라, 아들들 조심시켜라가 아니라 사악한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인간들과 엮이지 않게 조심해라 해야 하는 거죠. 사이코패스가 남자만 있는 것도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들들 조심시켜라고 해서 남녀 대결로 갈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남자들이 더 조심해야 하냐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자의 진술만으로 범인이 되어버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에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는데 여자가 화장실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어떤 남자가 범인으로 몰렸다잖아요. 결국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경찰관이 남자한테 솔직히 자백하라고 해서 남자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다고요. 결국은 자력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거를 증명해야 된다. 이게 뭐 사람 미치는 거죠. 호텔에 가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어도 여자가 성폭행이었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피해를 입은 여자들도 힘들겠지만 진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남자들도 누명을 쓰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게 뭐 합리적인 의견 같아요. 뭐 남녀를 가르는 게 아니고 남자도 누명을 쓰면 뭐 벗어날 길이 거의 없는 거고 CCTV 몇십 대를 찾아서 가까스로 뭐 웃는 장면을 포착했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없었으면 100% 그냥 나락으로 갔다. 지인이 대학 인권센터에 근무하는데 사귀다 헤어졌는데 복수한다고 무고하는 여자애들 꽤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 남자애들 조심해야 하는 거 맞아요. 복수한다고 무고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무고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거를 밝히려는 시간과 돈. 근데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그런 것 같아요. 무고는 진짜 죄질이 나쁜 건데 금융치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감옥에 들어가서 가해자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무고에 관한 법률이 세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형량을 낮추려는 자 왜일까? 무고에 대한 이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이 참 앞으로 남녀 관계가 더욱더 서로를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뭐 스치면 인연이 아니고 스치면 징역이다.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현재 20대 뭐 대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학생 때 뭐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연애해야 될 시기인데 눈치 봐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뭐 몰래 녹음 따는 분들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연애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제발 무고라도 무서워서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욕에 미쳐서 여자랑 1대1로 만나서 술 한잔이라도 하면 머릿속에는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잔뜩 기대하다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발광하면 술을 얻어먹으려고 나왔다는 둥 거지근성이라며 온갖 욕을 퍼부어대죠. 솔직히 남자는 지가 건들거나 하지 않으면 여자만큼 폭행,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경우처럼 더러운 꼴을 당할 일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힘으로 제압당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모텔에 같이 갔더라도 싫을 수 있는 거죠. 너도 하려고 여기 왔지 않냐는 식이었겠죠. 조절 안 되는 자기 성욕을 탓하고 여자가 싫다고 하면 안 해야지 왜 억지로 강요하고 무고죄로 피해봤다고 세상 피해자인 양 하는지 어이없네요. 미쳐버린 지들 성욕이나 관리하면 그런 무고죄인지 뭔지가 없겠죠. 이거야말로 뭐 일방적으로 남자를 가해자로 또 여자를 피해자로 100% 지정을 하고 이제 논리를 펼친 건데 요즘은 진짜 이상한 여자들 뭐 악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진짜 억울하게 당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힘으로 제압당하는 경우는 없어도 반대로 정신적인 괴롭힘은 남자가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인 아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면 남자 쪽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크죠. 남자들이 여자가 말만 해도 큰일 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증거나 목격자 등을 준비해야 해서 쉽지 않아요. 사귀는 사이였다면 더욱더요. 살면서 성추행 안 당해 본 사람이 없지만 그걸로 법적 조치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고당하는 남자들 중에 진짜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은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글 같아요. 가해자 입장을 변호하는 글 같아서 불쾌해요. 남자가 사실 가해자였는데 변호사를 잘 써서 빠져나왔던 거일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한 달도 채 안 된 기사가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이 공무원 남친 성폭행범 몰아 3천만 원 갈취 30대 징역 1년. 결혼을 약속했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3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고소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여성 A씨는 35세인데 공무원 남자친구인 B씨와 결혼을 논의하던 중 부모님께 드린 용돈을 모두 돌려받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자, 남친 B씨가 이를 거절하고 결별을 결심하자 3주 뒤에 A씨는 커피숍으로 B씨를 불러 순결을 빼앗고 잠적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3천만 원을 주고 다시 교제하거나 5천만 원을 내고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자, 이거부터 뭐 제정신이 아니네요. 또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공무원 신분인 B씨를 협박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혼인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서 이 남자분이 그 여자한테 다시 돈을 돌려달라 연락을 하니까 A씨는 나는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지만 너는 이런 성사건이면 면직될 수 있다. 다시 협박을 한 거죠. 결국 이 남자가 여자를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B씨의 이제 공무원 상사에게도 연락해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요구했다. 자, 이게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이로 인해서 B씨는 직장 내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직위 해제 위기에까지 몰렸다. 그러니까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남자 인생이 이제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나마 법원이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토대로 진실을 이제 밝혀준 거고요. 재판부에서는 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 여성분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거죠. 사귀는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여자가 열받아서 꼭지가 돌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러면 남자한테 오히려 안전이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전에는 뭐 여자들이나 어머님들 사이에서 아들 낳았으면 아들이 가해자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을 보면 피해자가 될까봐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절대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더 경계하고 교육시키는 분위기로 바뀐 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무고죄, 또 이로 인해서
20대 대학생들부터도 연애에 있어서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